요즘 엔비디아 모르는 분 없으시죠?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바로 그 회사 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극적인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가죽 재킷, 이제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 젠슨 황입니다. 지금은 가죽 재킷뿐만 아니라 회사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기술업계의 록스타가 됐죠.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 6월에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무려 3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3조 3천억 달러요. 이걸로 명실상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의 여정이 실리콘밸리의 멋진 차고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작은 바로 여기, 켄터키에 있는 소년원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시장이죠. 어떻게 이런 소년이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험난했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야기의 첫 번째 장, 예상 밖의 시작입니다. 이민자 소년 젠슨 황이 겪어야 했던 정말 순탄치 않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젠슨 황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켄터키에 있는 한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기숙학교지 사실상 문제아들에 모아놓은 소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온갖 괴롭힘과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으니 정말 끔찍한 환경에 내던져진 거죠. 젠슨 황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거나 주머니 칼이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당시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생존 전략을 짰죠. 먼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기숙사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어요.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니 나름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전과자 출신 룸메이트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거래를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훗날 그의 커리어를 상징하게 될 그 강인함과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볼까요? 이야기의 두 번째 장,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탄생한 꿈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1993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을 보고 젠슨 황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3D 그래픽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바로 컴퓨팅의 미래다. 이 실감나는 3D 그래픽을 모든 사람의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속으로 가져와야겠다 하고요.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당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2명, 크리스 말라코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을 설득합니다.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정말 완벽했어요. 젠슨 황은 비즈니스와 CPU 설계를, 크리스는 하드웨어를, 그리고 커티스는 그래픽 아키텍처 전문가였거든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 드림팀이 결성된 겁니다. 그럼 이 1조 달러짜리 회사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근사한 회의실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산호세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의 한쪽 구석자리였어요.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유명한 창업 신화 중 하나가 됐죠. 첫 투자금을 받는 과정도 정말 험난했습니다. 세코이아 캐피탈의 전설적인 투자자 돈 발렌타인에게서 200만 달러를 투자받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요. 이 돈 발렌타인이 젠슨 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만약 내 돈을 날리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와, 정말 살벌한 경고죠?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은 정말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파산 직전에서의 생존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완전히 망할 뻔했던 순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기술적인 재앙이 닥친 겁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3D 그래픽을 구현할 때 사각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모든 걸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업계의 공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 X라는 새로운 표준을 발표했는데 그게 삼각형 기반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즉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던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정말 파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젠슨 황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던 세가 SEGA를 찾아가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털어놔야만 했거든요. 세가의 회장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할 겁니다. 약속했던 칩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칩을 못 만들게 됐지만 계약금은 그냥 지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품을 못 만드는데 돈은 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의 절박함과 동시에 엄청난 대담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가의 회장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엔비디아는 500만 달러라는 생명줄을 얻게 됐고 이걸로 딱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이건 뭐 거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에 대한 베팅입니다. 여기서부터 엔비디아는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회사에 남은 돈이 딱 한 달치 월급밖에 없던 상황에서 리바 128이라는 새로운 칩을 내놓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넉 달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갔어요. 회사가 기사회생한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GPU라는 용어를 아예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엑스박스에 칩을 공급하는 2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까지 따내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짜 위대함, 그들의 가장 큰 베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10년이 넘는 끈질긴 투자였죠. 2000년대 중반에 이걸 처음 개발했을 땐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GPU를 그래픽 작업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GPU는 원래 수천 개의 단순 계산을 동시에, 즉 병렬로 처리하도록 설계됐어요. 화면에 수많은 픽셀을 한 번에 뿌려줘야 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바로 이 병렬 처리 능력이 똑같이 필요한 거였어요. 2012년에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로 AI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슬슬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2022년 수천 개의 엔비디아 GPU로 학습한 챗 GPT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쿠다는 더 이상 이상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표준이 된 거죠. 그 10년에 걸친 베팅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AI 칩 시장 점유율 90%. 이건 그냥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독점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이 나머지 10%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마지막 장, 엔비디아의 방식입니다. 이건 바로 젠슨 황이 회사 전체에 심어놓은 아주 독특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의 핵심은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젠슨 황은 인생을 비디오 게임에 비유하곤 해요. 여러분, 게임할 때 마지막 보스를 한 번에 깨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계속 죽으면서 패턴을 익히고 다시 도전해서 결국 깨는 거죠.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이기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학습 과정일 뿐인 거죠. 엔비디아는 PC 시대의 최종 보스를 깼고 이제 AI 시대의 최종 보스마저 격파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까요? 이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회사 앞에 다음 최종 보스는 과연 무엇일지 말이죠.